안녕하세요. 공선생의 부동산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를 보고서는 도시남처럼 생겼다,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일 거라는 편견을 갖습니다. 그냥 제가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지금은 초등학교이지만 저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경운기 운전을 하였고 지금까지 경운기 운전 경력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항기로 뭐를 심어보았고 농약도 쳤고 고추도 모종에서부터 수확까지 몇십 년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은 농기계가 많이 고급화되었고 좋아져서 제가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할 때마다 품삯을 지불하는 등의 노력을 통한다면 농사꾼은 아니지만 농업 경영인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부터 토지를 가지고 있으나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 토지 매수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아서 2022년 토지 양도세 개편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세종시 토지공부, 오늘은 농업법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농업법인이라고 하면 저 역시도 나와는 해당 사항이 없는 높은 벽으로만 실감했는데 여러 자료들을 보고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이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개념 잡기용으로 생각하시고 실제 하실 분들은 더 공부하시거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공선생을 통해 부동산 공부 잘 되도록 준비 잘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토지 매수, 매도에 대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질문은 가급적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합니다.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농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농취증 발급이 가능한 개인과 농업법인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토지 잔금 전까지 토지가 위치한 관공서에 발급 신청해서 발급하면 되는 것이고 발급받을 수 있는 전문가한테 의뢰해도 나옵니다. 즉 개인이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데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라든가 매도자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잔금 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즉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나면 그 땅은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법인은 크게 특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구분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1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농업법인이고 영농조합법인은 최소 5인으로 구성되어야 설립이 가능한 농업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구성원 1명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설립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고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의 유지 조건인 5인 이상이기 때문에 1명이 탈퇴하면 반드시 1명을 충원시켜야 하는 제약이 있어 단점이 있습니다. 혜택 면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제약적 요소만 해소되면 당연히 많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설립 목적은 8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농업 경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네 번째로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다섯 번째로는 종자 생산 및 종균 배양 사업, 여섯 번째는 농산물 구매 및 비축 사업, 일곱 번째는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이 있고 여덟 번째로는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 및 관리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고 큰 기술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선택의 폭이 좁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농업인의 조건에 대해 나열해 보았습니다. 우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농업, 분양 및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즉 텃밭은 제외됩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20만원을 채우는데 어렵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밭 300평에 고구마를 심어서 5kg 한 박스에 2에서 3만원씩 60박스만 팔면 됩니다. 100박스 500kg은 충분히 나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됩니다. 즉 고구마를 심을 때, 물 줄 때 고구마 줄기를 따러 가고 수확하면 3개월 이상 종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장님한테 가서 출근 도장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또는 영농조합 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있어서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 요건을 알아보면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기에 회사명, 자본금, 정관, 임원 내용, 주식 내용, 본점 소재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주는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고 이사 혹은 감사는 비농업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 출자를 하는 사람은 100% 농업인이어야 하고 비농업인이 주주가 되려면 설립 이후 주식을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금 수령 혜택을 받으려면 1억 원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준비 서류는 발기인 명의의 잔고 증명서와 임원이 될 사람들의 인감 증명서 및 도장 초본이면 가능하고 농업 자격 증명원 및 설립 등기 신청서가 있으면 됩니다. 개인이 하면 복잡하고 그래서 저 같으면 전문가한테 맡길 것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의 성격입니다. 5인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회사명, 임원사항, 자본금, 사업장 소재지 정관, 사업 목적, 공고 방법, 주식사항 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자본금 역시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합니다. 준비서류도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합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이는 의결권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농업인은 준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됨에 따라 의결권이 없습니다.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이지 아닌 사람도 의결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출자 지분만큼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전체 출자액의 90%까지 출자가 가능하므로 비농업인의 참여가 활발한 편입니다. 또한 농업인 1인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 충족 면에서 비교적 쉽습니다. 반면에 조세 감면 혜택에 있어서는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보다 좋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전액이 면제되고 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도 조합원당 연 6억 원까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그 외 소득은 조합원당 연 1,200만 원까지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식량 작물 재배업 및 법인세 면제 소득에 대한 배당 소득세가 전액이 면제되고 그 외 소득은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배당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 외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법인의 현물 출자 시에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단 출자 지분을 3년 이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의 이자 상당액이 합산되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의 주요 혜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원금과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감면 측면에서 농업회사법인은 식량 작물 재배업, 즉 곡물, 쌀,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의 농업소득에 대해 100% 면제되고 식량 작물 재배업 외에 작물 재배업 소득, 즉 원예, 화해, 특용, 과수 등의 연간 수익 금액 50억 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작물 재배업 외의 소득,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및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 사업 등 시행령 제19조의 부대 사업에 따른 소득은 50% 감면됩니다. 단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간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식량 작물 재배업인 곡물, 쌀,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되고 식량 작물 재배업 외에 작물 재배업인 원예, 화해, 특용, 과수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합원 1인당 연간 수익금액 6억 원에 대해서 면제됩니다. 또한 작물 재배업 외의 소득은 농업경영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조합원 1인당 연간 소득금액 1,200만원 내에서 면제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농업법인이 농지나 초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과세기간 최대 1억 원, 5년 동안 2억 원까지 가능하고 양도세는 100% 면제됩니다. 현물 출자 전 자경기간과 현물 출자한 후 출자 지분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출자 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됩니다. 농업인이 농업법인의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2월 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임야, 대지 등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 금액은 전액 면제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배당 소득 전액이 분리과세이고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5%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부분에서 농업법인에 공급하는 비료, 농약, 배합사료, 농업용 기자재 등 일부 품목이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농업용 기자재,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 상자 등 59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환급됩니다. 농업용 석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역시 감면됩니다. 취득세는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75%가 감면됩니다. 단 청년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50%가 감면됩니다. 여기서 영농은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인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50% 감면됩니다. 등록 면허세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50%가 면제되고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 면제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시 자본금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작년까지는 전액 면제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이에 대한 혜택은 없어졌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야 할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농업법인이지만 형태로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이고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입니다. 구성원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1명도 가능합니다. 영농조합법인 구성원 중 1명이라도 결혼이 생겨서 충원할 방법이 없을 상황이 발생된다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책임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법인회사의 대표자는 출자액의 한도로 채무를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영농조합법인은 법인 자산으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규모 면에서 통상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운영을 기업적으로 운영하고 농산물 유통 및 가공 판매, 농작업 대행 등의 작은 규모의 법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공동 출하 및 가공 수출과 농업 관련 공동 이용 시설 등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농업 경영 및 부대 사업 등의 큰 규모의 법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젊은 사람이 마을에 큰 창고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그 안에 트랙터, 이항기, 콤바인 등 여러 농기계 등을 활용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논밭을 경작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서 하신답니다. 오늘은 농지 취득의 주체 중에 하나인 농업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업무에 대해 전문가도 아니고 농업법인을 설립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법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 틀린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역시도 잘 배우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영상이 토지의 활용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서 바로바로 부동산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도 사전 잘 엄선하고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